혹시 특성화고를 가고 싶은데 무엇을 배우는지 몰라서 고민인 친구들, 혹은 입학 예정인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모두 다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성화고의 이모저모. 혹시 특성화고를 가고 싶은데 무엇을 배우는지 몰라서 고민인 친구들, 혹은 입학 예정인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모두 다 집중해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진행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후에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Q&A를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해보았던 특성화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현재는 대학에 진학하여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이미연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립형 혹은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가 있는데요. 각각은 다 특징이 달라요. 일반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고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예고, 과고, 외고 등 정말 특수한 목적으로 특정한 과목을 전공을 가리키기 위해 존재하는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좀 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Do you know 특성화고등학교? 혹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많은 친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양성, 즉 전문가 양성이란 즉 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함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옛말로는 상고라고 공고라고 많이 불리웠어요. 근데 오늘날에 들어서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떻게 입학할까? 이 학교마다 모두 다 전형이 조금씩 이름이 틀리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졸업한 학교 전형을 가지고 와봤어요. 보통 크게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전형은 생기부, 즉 여러분의 출석 점수 그리고 성적을 대부분으로 봐요. 성적 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성적이 높다 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도 난 특성학교를 그러면 못 가는 건가?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 전형이 존재하고 있어요.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과 달리 복합적으로 원서를 봅니다. 생기부, 여러분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혹은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작성한 포트폴리오 등이 바로 특별 전형의 심사 기준에 들어갑니다. 보면 미래인재 전형과 본교 특별교육 과정 이수자라는 전형으로 두 가지가 또 나뉘어요. 미래인재 전형은 여러분들의 생기부, 출석 점수, 성적도 물론 들어가고요. 하지만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성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본교 특별교육 과정 이수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코딩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하여 그 학생들이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크게 특성화고등학교는 5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씩 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상업계입니다. 상업계는 경영, 금융, 회계, 무역, 유통,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등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화 고등학교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상업계 고등학교, 즉 상고라고 많이 불렸던 그런 계열인데요. 과목으로는 회계원리나 금융일반, 전자상거래, 무역, 실무 등 상업과 관련된 그런 교과목들을 주로 전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과를 나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이나 회계사 등 이런 회계를 다루고 사무직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또 유명한 계열이죠. 공업인데요. 흔히 말해서 공업계 고등학교, 공고라고 많이 불리웁니다. 계열은 기계나 전기, 전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과 계열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배우는 전공 과목으로는 건축이나 금형 제작, 전기회로, 기계 일반 등 마찬가지로 이과 과목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로는 이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로봇공학자나 프로그래머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코딩, 컴퓨터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IT 업계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산이에요. 해양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수산과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는 바닷가 근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과목으로는 해양 일반이나 수산 생물, 수산 경영 일반 등 진짜 바다와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또한 그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해양 환경 관리 전문가, 해양 레저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사입니다. 조리, 미용, 관광, 보건 그쪽이 다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피부 미용 기기 관리나 보육 실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학과 가운데서 미용 배우는 학과 있잖아요. 그런 데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진로로 보면은 조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보육교사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직접 요리도 하고 혹은 미용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실습도 하고 미용 실습도 하고 조리 실습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이에요. 농업은 식품 정화있는 동물자원, 조경, 농경, 농공, 식품 가공 등의 전공을 배우고 있고요. 과목으로는 농업 정보관리, 식품과 영양 등을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좀 더 농업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배우는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진로로는 원예기술사나 조경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모두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특성화고 졸업 후에는 도대체 크게 보편적으로 어떤 진로를 택하는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Q&A를 간단하게 답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걸 답하다 보면 앞에 제가 하다 말았던 진학 그리고 취업 그 얘기도 나오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취업 후에는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나요? 취업 후에도 대학을 가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취업 후에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 꼭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취업만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학의 길도 열려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취업 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수시제도.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졸업 후에 3년, 그러니까 3수까지 가능합니다. 수시 제도를 통해서 3년까지 재도전을 할 수 있고요. 정시 제도는 그냥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은 제도로 수능 시험을 치러서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번째가 굉장히 스페셜한데요. 네, 이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닌 혜택 같은 거예요. 정부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너무 진학을 많이 하니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선취업 후 진학, 말 그대로 취업 후에 일정한 조건을 채우고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가령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2년 정도 그 회사를 다니면 이 전형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채우면 돼요. 이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째, 특성화고 입학 후 과가 안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죠. 자, 첫 번째, 학교 내에 전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이것도 조건이 다르겠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1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과에 좀 더 흥미가 있고 잘 맞는 친구들이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학교 내에서 과가 안 맞아서 걱정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혹은 인문계로도 전학을 가는 그런 전학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녀보고 나는 아무래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싶으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전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다음으로 면접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점인데요. 아까 제가 특별전형 설명해 드렸잖아요. 특별전형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후배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입학을 하고 싶은데 포트폴리오를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다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자유롭고 형식이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키워드를 3가지 뽑아왔는데요. 선택, 형식의 자유, 그리고 과와 관련된 내용, 이 3가지만 생각하시면 포트폴리오 여러분도 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선택이에요. 굳이 필수가 아니고 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 내가 이 과를 가고 싶어서 준비한 내용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 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내면 됩니다. 그게 어떤 형식이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일기 형식으로 틈틈이 작성한 내용이어도 좋고요. 그냥 혼자서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한 노트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요. 엄청 파일로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 예시로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제가 친구랑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앱 개발과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앱을 개발하진 않았어도 앱을 구상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앱을 구상해 보았어요. 이 어플은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내가 어플을 어떤 기획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한 내용도 충분히 포트폴리오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째, 인문계 고등학교랑 특성화 고등학교랑 어디로 진학할지 굉장히 고민이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하는 학생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문계 고등학교랑 특성화 고등학교랑 2개 다 고졸로 취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문계고랑 특성화고는 애초에 교육 목표 자체가 틀립니다. 인문계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위해 교육과정이 설립되어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취업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기업체들하고도 연계가 잘 맺어져 있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조금 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나 학교 생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취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취업에 유리한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보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겪었던 진짜 리얼 특성화 고등학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아무래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생하고 진짜 리얼한 특성화 고등학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시절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 고민하게 되었냐면 저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어머니가 이제 되게 적극적이신 편이었는데 우리나라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보았던 건 특성화고등학교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입학한 학생들이 다 100% 취업을 해야 해요. 대학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아, 그러면 벌써 입학 전부터 내가 다 취업을 해야 한다는 내 미래가 결정되어 버렸는데 이거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더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막 뚝딱뚝딱 알아보던 도중 저의 담임선생님께서 상담을 좋아하시고는 너 혹시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를 가보는 게 어때? 라고 권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중학교 선배 가운데 해당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배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만남을 주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배랑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에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굉장히 내용이 똑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갔던 팁,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아까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특별 전형 가운데서도 미래인재 전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취업자 전형이라고 굉장히 직관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특별 전형 가운데서도 취업자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서류, 2차는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 보면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 적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저의 이야기를 녹여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고등학교 때 어떤 학습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아요.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전공 과목이라고 그 학과마다 특출난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심화적으로 학습할 건지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설립만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어서 이런 고등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요. 가령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터넷 고등학교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다 코딩이라는 컴퓨터를 배웁니다. 코딩을 수료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육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에는 2차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 내내 배웠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겠죠? 가령 면접에서는 예기치 못한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코앞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다른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도 IT와 관련된 학과가 있었음에도 저는 거리가 1시간이나 먼 이 학교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 학교 안 가고 우리 학교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해당 학교가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질감이 들어서요 라고 잘못 대답을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 관련 없어도 갑자기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질문 잘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취업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3년 내내 취업 희망 의지를 가지고 스펙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취업에 관련된 스펙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굉장히 궁금하시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쌓아왔던 취업 스펙, 학교 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이 학교 이야기가 즉 특성화 고등학교의 생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삶을 사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위주로 볼 거냐면요. 동아리, 교내 대회 및 교회 대회, 자격증 공부나 취업 특강 및 교육, 그리고 다양한 자치활동 이렇게 5가지 분야로 살펴볼 거예요. 네.
동아리 생활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앞서 설명한 동아리 생활 외에도 5가지 분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면 동아리 활동, 창업 동아리나 회계 동아리, 코딩 동아리, 해킹 동아리,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공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동아리는 창업 동아리로 실제로 비즈쿨을 진행할 수 있는 동아리였어요. 비즈쿨은 비즈니스랑 스쿨의 결합어로 비즈쿨,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 예산안도 쓰고 그러면 돈을 학교에서 받아서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학생회 활동도 일반계 고등학교랑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내 대회 및 교회 대회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교내 대회나 교회 대회를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회 측면에서 굉장히 스페셜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도 취업을 장려하기 때문에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대회들을 많이 연계를 시켜주고 교회 대회도 많이 찾아와서 선생님들 알려주시는 편이에요. 보시면 기업 논문 대회나 무한 상상 창의 경진 대회 등 혹은 금융경제 시사 상식 대회 이런 식으로 전공과 관련된 대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외 대회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만의 꽃이라고 부르죠. 전국 상업경진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회로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쇼핑몰 대회도 있고요. 쇼핑몰 구축 대회, 취업 경진 대회 등 굉장히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격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방과 후에 수업을 따로 자격증 수업을 듣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취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취득한 자격증들이에요. 전산회계나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등 다양한 사무 관련된 자격증들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학교에서 공부해서 취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득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고 저기 웹, 컴퓨터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자바 이런 코딩과 관련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 특강과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1사1교 금융교육 이런 전문 강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전문 교육을 하고 있고 역량 강화 교육, 면접 특강, NCS 특강 혹은 자기소개서 특강 등 취업과 직결되는, 연관되는 그런 강의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학과 특강도 자유롭게 되고 있고요. CEO 특강, 실제로 CEO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운영되는지 이런 형식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쫙 밑줄 쳐놨는데요. 소수전공이라는 제도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방과 후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취득했던 자격증이나 쇼핑몰 구축, 이런 웹 관리 이런 게 다 소수전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돈이 드나요? 방과 학교는 돈 내던데 돈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드는 모든 활동들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자기가 원하면 소수전공 다양하게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소수전공 강의도 여러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활발하게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대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학교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나 직무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홍보도움이나 이런 벽화 그리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기업의 원서를 작성하면서
취업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는 당연히 스펙도 취업적으로 많이 쌓고 생기부를 열어봐도 온통 취업 얘기뿐이니까 당연히 얘는 취업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작성을 해보았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한계점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2번, 3번 보통 이렇게 1, 2, 3번이 많이 있는데 2번, 3번에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학교 생활에서 해온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녹여내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저에게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기 때문에 느낀 점도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항상 1번에서 바뀌는 거예요. 지원 동기가 보통 1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원 동기에서 제가 왜 이 직업을, 이 기업을 가고 싶은지 이런 동기가 불명확했다는 점이 저를 자꾸 갈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취업의 길이 약간 한정적이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한계점이라면 한계점일 수 있겠죠. 제가 전공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만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가운데서도 테크노 경영학과라는 학과에 속해져 있었거든요. 여기는 상계 고등학교와 내용이 비슷해요. IT를 배우긴 하지만 보통 회계 공부를 많이 하고 상경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융계 혹은 사무직으로만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진로나 제가 경험해보고 싶은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좁았다는 한계점이 있었죠. 저는 굉장히 꿈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대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난 나중에 이 직업도 경험해보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직업을 선택해버리면 나중에 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 친구들은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행에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공사에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보면 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잘 재밌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자기 꿈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먼저 자기 진로를 찾아서 직업을 찾아서 자기 길을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벌써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 진로를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시절을 겪으면서 라떼 아닌 라떼를 조금 펼쳐보자면 제가 후회되는 일도 있고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그 중에서도 좀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뚜렷한 목표의 필요성이 제 스스로에게 있어야 했었는데 그걸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애초에 입학 때부터 진로 혹은 과목, 전공 과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입학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이 과에 입학을 왜 하고 싶은지 혹은 이 과에 입학을 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은지 정하고 입학을 해야 조금 더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 과에 입학해서 그냥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로 확정에 조금 혼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거나 혹은 입학할 예정인 친구들은 그 해당 학과와 자신의 관심사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성찰하는 자아 성찰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좀 할 거리인데요. 저는 취업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대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취업 친구들은 딱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들면 취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어요. 이게 나중에 제 진로를 변경하는데 제가 나중에 대학으로 마음을 바꾸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 좀 할 거리라는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공부를 좀 취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직종을 선택하던 대학으로 마음을 바꾸던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넓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잘했다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바로 빠른 노선 변경이에요. 제가 취업을 희망해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나중에서야 이제 정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기로 마음을 바꿨잖아요. 이때 저는 한치 주저 없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제도를 적기에는 낮은 점수였어서 정시 제도만이 제가 희망하는 학교를 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때문에 이제 수시를 좀 원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시간에 정시 공부를 좀 더 치중하는데 비중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도 그렇고 내신 성적도 그렇고 취업에 적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시 취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심지어 시험 보고 온 다음 날에도 저를 부르셔가지고 정시 시험 본 다음 날에도 미연아 취업 생각 없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취업 선생님들이 오히려 권유를 하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런 저를 믿고 취업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대학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특성화고등학교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의 특성화고등학교 생활 혹은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